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전라남도의 농민수당 도입 방침에 대해 공무원 노조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전국공무원노조 전남지역본부는 전남도가 농업과 농민사회 발전을 위해 내년부터 농민수당을 일괄 지급하기로 했다며 이번 정책이 농민수당의 전국적인 확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김병덕 전남도지사는 최근 도민과의 대화 자리에서 농민수당 도입 의지를 밝힌 바 있으며 이를 위해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광양의 한 주부가 도시가스 배관을 교체했는데 점검원의 실수로 6개월 동안이나 가스가 새고 있던 사실을 몰랐습니다. 임신 중이었던 자신은 유산됐고 키우던 아이는 언어발달 지체 판정을 받았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데요. 가스공사는 인체에 무해한 성분이라고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지난 15일 광양에 사는 주부 A씨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사연을 올렸습니다. 지난해 7월 가스렌지 밸브를 교체한 이후부터 원인을 알 수 없는 두통과 구토 등의 증상에 시달려왔는데 6개월 뒤 가스 검침을 받아보니 밸브에서 가스가 새고 있었다는 겁니다. 임신 4주 차에 아이를 유산하게 됐고 28개월인 첫째 아이는 언어발달 지체 판정까지 받았다는 A씨의 사연은 지역 맘카페에서 600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A씨는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검사 결과 혈압과 혈액 내 일산화탄소 농도가 상당히 높게 나왔다며 그동안 폭발이 나지 않은 게 천만다행이라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저한테 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보통 흡연하는 사람이 수치가 2라고 나온다면 제가 저녁에 검사했는데 6.4가 나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6.4가 나와가지고 이래서 아침에 왔을 경우에 고압산소 치료를 받았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전남도시가스는 도시가스는 메탄이 주성분인 천연가스로 인체에 무해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점검원의 실수로 가스가 새어나갔던 건 맞지만 검침 결과 극소량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폭발의 위험도 없었던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가스안전공사 역시 메탄은 가벼워 흡입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위해성이 없는 성분이라는 입장입니다. 의학 전공을 한 건 아니기 때문에 명확하게 있다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나온 걸로서는 유해성은 메탄가스는 유해성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건 없거든요. 이에 대해 일부 의학 전문가들은 밀폐된 공간에서 메탄을 다량 흡입할 경우 인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지만 환경에 따라 크게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가스 누출과 피해 사례의 뚜렷한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A씨와 점검업체는 과실치상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서로를 맞고소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고흥지역 시민단체가 고흥만 간척지 공익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해 철저한 수사와 관련자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청정고흥영대회의는 최근 발표한 성명서에서 이번에 드러난 지방자치 24년의 적폐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며 지방자치의 견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국민 혈세 낭비는 물론 군민들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연대회의는 또 고흥군과 군의회, 검경에 대해 업자와 행정, 정치권의 유착에 따른 비리를 낱낱이 밝히고 바로잡아 신뢰받는 자치행정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수 지역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 아동 방치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안전장치가 설치됐습니다. 여수시는 사업비 4천여만 원을 들여 관내 어린이집 통학 차량 200여 대에 하차 확인 장치를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설치된 장치는 통학 차량 운전자가 운행을 마칠 경우 차 안에 역류아가 남아있는지 확인하도록 경고음과 비상 전멸 표시 등을 통해 알려주는 장치입니다. 숲속의 한반도 만들기 캠페인과 함께 올해 전국 첫 식목 행사가 고흥에서 열렸습니다. 산림청은 대표적인 난대 수종인 황칠나무 2,000그루를 심었고 올해는 특히 남북 산림 협력에 대한 관심도 강조했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식목일은 한 달 보름이나 남았지만 남부지방에서는 나무 심기가 시작됐습니다. 전남 고흥은 특히 파령산의 전국 최대 규모 617헥타르의 편백숲이, 복례산에는 전국에서 가장 오래된 편백과 삼나무 숲이 있는 산림지역입니다. 산림청과 고흥군은 고흥 마복산 기슭에서 황칠나무 묘목 2,000그루를 심고 어린 후박나무를 이용해 미세먼지 제로 화분 만들기 체험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전국 첫 식목 행사는 숲속의 한반도 만들기 캠페인과 함께 미래 100년의 시작, 새산 새숲 첫 나무 심기 행사로 진행됐습니다. 모처럼 포근한 날씨, 나무 심기에 나선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미래의 숲을 마음속에 그렸습니다. 나무 심는 게 처음인데 엄청 힘들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쉽고 하니까 좋고, 일단 제가 심은 나무가 쓰러지지 않고 잘 자라줬으면 좋겠습니다. 산림청은 또 제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등 남북관계를 감안해 올해는 남북 산림협력에도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새산 새숲 브랜드는 남북 산림협력을 위한 국민 캠페인이기도 합니다. 남북 관계가 지금 점점 개선되고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 사업으로 산림협력이 지금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약 30%가 황폐된 산림이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남쪽이 함께 남해안의 봄 기운과 함께 시작된 2019 나무 심기는 미래 100년 숲속의 한반도를 가꾸는 작은 실천이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고흥군이 심각한 인구 문제 해결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고흥군은 어제 저출산과 고령화 등 인구 문제 해법을 찾고 인구 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구정책위원회를 출범하고 관련 전문가와 교수, 군의원, 기관 단체 등 20여 명의 위원을 위촉했습니다. 인구정책위원회는 앞으로 인구정책 수립과 변경, 관련 사업을 심의 의결하거나 자문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고흥군은 2022년까지 고흥 인구 감소율 제로화를 목표로 3대 전략 9개 과제, 50개 시책을 담은 인구정책 5개년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전라남도 동부지역 도정자문협의회에서 미세먼지와 악취 등 생활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과 함께 사회적 기업 지원센터 유치의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어제 순천에서 열린 도정자문협의회에서 자문위원들은 민선 7기 주요 도정과 관련해 이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 도정 전반에 대한 정책 제안을 했으며 전남도는 이를 도정에 적극 반영해 도민 행복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동부지역 도정자문협의회는 시장 군수가 추천한 도민과 전문가 등 100명으로 구성해 간담회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 2년 동안 43건의 도민 제안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투기 의혹이 제기된 목포 근대 역사문화공간의 토지와 건물의 거래는 최근 얼마나 이뤄졌을까요? MBC가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사업구역 내 모든 필지의 거래 내역을 조사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제강점기를 거쳐 해방 이후까지 우리나라 생활사적 모습을 보여주는 목포 만호동과 유달동. 역사, 문화적 가치가 인정돼 지난 2018년 8월 문화재청의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에 포함됐습니다. 전체 면적은 11만 4,038제곱미터, 602필지입니다. 옛 화신백화점처럼 한 개 필지당 600제곱미터가 넘는 필지도 있지만 9.9제곱미터의 소규모 필지도 있습니다. 18평짜리, 14평짜리 그런 집들을 비어있는 집들을 사고 비가 줄줄 드는데 근거에 있는 사람 사는 집은 하나도 안 팔렸어요. 19개 필지로 등록된 도로 35,490제곱미터를 제외하면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한 개 필지당 평균 면적은 134제곱미터입니다. MBC는 지난 12일부터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각각의 필지 등기부 등본을 떼어 열흘 동안 거래대역 전수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손혜원 의원 측이 부동산 매입을 시작한 2017년 이전과 이후 도시재생사업 결정과 근대역사문화공간 지정 전후 시점도 들여다봤습니다. 거래 시작 시점은 수십 년 전 거래대역이 아닌 지난 2015년 이후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거래된 필지를 분석 대상으로 잡았습니다. MBC 뉴스 김야훈입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목격하고 해외로 알렸던 외국인 선교사들의 부인이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에는 5.18 망언을 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제명해달라는 호소가 담겨 있었는데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런 편지를 썼을까요? 김민정 기자입니다. 1980년 당시 광주에 거주하며 5월의 진실을 해외로 알린 외국인 선교사와 그 부인들. 군의 폭력에 맞서다 피를 흘리던 시민들의 모습을 직접 목격하고 기록했고 이들이 직접 촬영한 사진이 전두환 씨 재판에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광주, our beloved 광주.
is now forever associated with justice. 그런데 39년이 흐른 지금 외국인인 자신들이 지키고 증언해온 광주의 진실이 한국 국회의원들의 망언으로 왜곡되자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마사 헌틀리와 바바라 피터슨은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보낸 공개 서한에서 극우 인사가 5.18을 북한 특수공작원의 난동이라고 묘사한 노골적 거짓말에 3명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뻔뻔스러운 거짓말로 동조해 한국인 모두에게 상처를 주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고통과 상실, 역사의 진실을 지워버리는 홀로코스트 부인과도 같은 일이 한국에서 벌어지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고 안타까움을 표시했습니다. 이어 해당 국회의원들이 제명되거나 징계를 받아 한국 국민들이 국회를 신뢰할 수 있게 되길 희망한다고 호소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5.18 망언과 관련해 여수시 의회가 관련 의원들의 제명 등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여수시 의회는 어제 임시회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망언은 5.18의 정신을 짓밟고 국민을 모욕한 것으로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라며 해당 의원들의 제명과 자유한국당의 사과, 5.18 역사 왜곡 처벌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의회는 또 여수 낙포부두 리뉴얼 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가 늦어지면서 지역 주력 사업이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며 리뉴얼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건의안을 채택하고 이를 정부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석탄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BET 슬러지를 불법으로 처리한다는 의혹에 대해 환경부가 폐기물이 아니라는 유권 해석을 내렸습니다. 광양시는 지난해 12월 말 환경부에 BET 슬러지가 폐기물인지 아닌지에 대한 유권 해석을 의뢰한 결과 BET 슬러지는 외부로 유출 없이 연속 공정을 통해 제조 공정의 원료로 재투입돼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광양경찰서는 지난 20일 BET 슬러지 의혹과 관련해 정확한 경위를 수사하기 위해 광양제철소에서 압수수색을 벌였으며 전남환경보건연구원에 샘플 성분을 의뢰했습니다. 고흥군 금산면에 위치한 오천항이 국가어항으로 지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오천항에는 451억 원이 투입돼 인근 초도와 손죽도, 거문도를 연결하는 여객 부두와 어선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방파제 등이 신설될 예정입니다. 지난 2015년부터 주민들은 오천항의 국가어항 지정을 요구해왔으며 지난해 국가어항 지정 기준이 변경되면서 이번에 국가어항으로 지정됐습니다. 광양시는 제철소가 입주해 있는 당진, 포항과 환경협의회 업무 협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포항시와 당진시 환경부서장과 협의를 갖고 철강산업도시 간 환경정책 공유와 환경협의회 등 협력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제철소 수제 슬래그 문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철강산업 행정 분야에서 지속적인 협력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순천시가 시정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합니다. 처음으로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발령될 정도로 미세먼지가 연일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이처럼 또 봄 향기도 가득 퍼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겨울은 끝났습니다. 이제 봄 기운이 가득할 텐데요. 주말인 내일 서울의 낮 기온은 12도까지 치솟겠고요. 꽃샘 추위는 3월 중순쯤 찾아오겠습니다. 한편 미세먼지가 계속되면서 조금 전 강원 영서 남부에도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새롭게 내려졌습니다. 특히 오늘 전국의 공기질 온종일 나쁨에서 매우 나쁜 단계로 오르내릴 것으로 보이니까요. 호흡기 관리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